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1주부터 15주까지 교과목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진로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진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나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 그 지겨운 공부가 떠오른다고요? 그렇죠. 진로하면. 그리고 대학, 입학, 취업,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로 소주? 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잔을 마시면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술이라는 것이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진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저는 수업의 목표는 진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로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글에 쓰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진로는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진로는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이면 꿈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목표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봤는데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한번 단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라고 하는 것은 커리어라고 하는데 영어로 또 기업에서는 커리어를 경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로 쪽에는 그냥 우리가 진로 상담은 진로라고도 하고 경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로의 어원은 수레가 길을 따라 굴러간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카로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경력, 한 인생의 전 과정, 또 인생의 길, 인생의 경로라고도 합니다. 한자의 의미는 나아갈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진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런 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로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가져야 될 일들 또는 직업들 또 학업, 결혼 등에 관련된 인생의 모든 경로를 포괄하는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진로 탐색을 듣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진로의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달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진로의 의미라고 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죠. 자, 직업은 이 진로에 이렇게 조그맣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상담이라는 건 뭐냐? 자, 이와 같이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이 직업에 맞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력 관리를 해주고 또 경력 관리를 통해서 내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뭐 구직 서류를 작성을 도와준다든지 컨설팅 해준다든지 뭐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진로 상담이다. 또 진로 상담에는 이런 정보 제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지? 라고 하는 정보, 또 내가 어디서 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발견할 수 있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제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업 상담은 이제 진로 상담의 한 영역으로서 주로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되면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걸 합니다. 또 취업 전략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을 주로 상담하는 것이 이제 직업 상담인 것이죠. 또한 이 진로 상담은 심리 상담과 연결고리가 좀 분명하게 있지 않고 경계선으로 넘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 자기 꿈을 실현시킬 수 없겠다고 하는 자신감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보람있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 심리 쪽의 문제죠. 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뚜렷한 진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누군가를 분석하고 나의 어떤 지금은 내가 달성할 수 없지만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나의 진로 목표는 무엇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현실적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상적인 나의 직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경력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면 불안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여러분들이 내담자가 아니고 내가 자신이 그러한 어떤 진로 상담의 주체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러한 스스로의 진로 상담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라는 시간입니다. 예, 한 사람의 진로 발달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에 그 읽기 자료가 있는데 그 읽기 자료는 제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들입니다.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같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진로를 하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20대 초반 군대를 저는 대학을 4년 졸업하고 갔습니다. 왜 졸업하러 갔냐면 1, 2학년 때는 너무 놀았어요. 썩
뭐 동아리에 미치고 또 사랑에 미쳐봤고 성공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사랑에 미쳐봤고 공부에도 미쳐봤습니다.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좋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1, 2학년 때는 정말 유망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고3 때 이 가정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는 집을 뛰쳐나갔고 자취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진짜 공부는 한자도 안 했다고 한자도 안 한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 7등 문과 출신인데 그 당시 문과이과 있었죠. 문과에서 7등 안에 들었었는데 반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60명이 있었는데 58등, 59등. 그래도 60등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앞두고 우리는 수능이라고 하는 걸 맞는데 수능 2개월을 남겨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2달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와 1, 2학년 때 수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서울의 3개 대학 쪽으로는 거의 다 갔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했어요. 창피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사귀었었는데 그 여학생하고는 결국 헤어졌지만 늦게 알았어요. 같은 학교 남학생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방황을 했지만 공부를 할 때는 했고 놀 때는 엄청 놀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학생을 사귀고 그럴 때는 또 방황하고 할 때는 완전히 학점이 뭐 2점대로 들어가고 또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성적이 뭐 4.3대로 올라가서 장학금도 타고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한 삶을 살다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공부를 정말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운이 받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은 노력 플러스 운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족했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원을 떨어지고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를 졸업하고 갔다 오니까 뭐 다 잃어버렸죠. 뭐 공부했던 거는 다 기억이 없어져요. 남학생들은 이 군대가 아주 걸림돌이죠, 진로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1학년 마치고 가든지 아니면 교양을 다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갔다 와서 정말 안정된 마음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로부터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곳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학교 근처에 고시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87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는 내 평생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시촌에서. 근데 고시촌에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저 사람은 고시 공부만 30년째인데 아직도 못 붙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온 지 1년 만에 합격을 해서 나가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죠. 할 거 다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목표가 되면은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절벽에 올려놓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목표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또 경제적인 받침이 못해서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은 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겠죠. 어머니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를 보자 했는 경제적인 걸 좀 도움을 줬는데 어머니가 이제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하니까 도저히 제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접고 우연히 날라온 광고 보령제약이라는 광고를 보고 이제 영업직과 관리직이 있었는데 저는 영업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직을 지원했는데 너무 경쟁이 셌죠. 관리직은 뭐 100명에서 뭐 50명, 100명에서 5명을 뽑는 것이 이제 관리직이고 영업직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많이 뽑죠. 40명 뽑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이제 약하고 대부분 다 합격을 하죠. 근데 6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보령대학에 들어와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 영어를 좀 할 수 있었는데 무역부로 원했지만 회장이 이제는 총무 인사 쪽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총무 인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성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적성에는 맞는데 흥미도 맞아요. 흥미도 맞는데 너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사까지 진급을 하려고 하면 15년 이상 걸리는데 이사는 15년 돼도 이사는 못하고 부장까지 하는데도 15년이 걸리는데 그 월급으로 무엇을 해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공인중개사도 공부해보고 관광 통역 가이드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것이 일하면서 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년 3개월 만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보령대학 총무 선배가 운영하는 이제 하림 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2개월 만에 그만두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나디건설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건설이라 폭도 크고 또 유통도 해서 그래서 이제 부평 나들이 타워랜드, 안산 나들이 타워랜드 막 짓고 아파트도 짓고 또 백화점도 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잘 해서 대전에 있는 백화점 지면 그걸로 옮겨야 되겠다 유통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0개월 만에 부도가 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보령제약 인사과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뭐 하냐? 그만두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가 내가 한신전선으로 왔는데 너 여기 올 수 있냐? 한번 올래? 그래서 한신전선에 안산에 있는 전선 만드는 회사에 총무과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또 6개월 지난 후에 어떤 이사 한 명이 내 우회로 앉아서 너무나 어떤 일에 대한 간섭을 하길래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사표 던지고 나왔는데 보령제약 회장이 다시 한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뭐하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령제약 회장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진천에 있는 보령 신약으로 또 입사를 했습니다. 보령제약 신약으로 입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를 사랑했던 제가 사랑했던 사람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저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제 그래도 보령제약 있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직장을 계속 옮기고 있으니까
옮기고 저 진천의 시골로 가니까 이제 나하고는 별로 비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고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뒀느냐? 돈 때문에 나를 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만나면 안 돼야 될 세 명, 두 명을 만나서 제 인생을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첫 번째는 나들이 건설 저희 상사였던 분하고 또 한 분은 이분을 통해서 만났던 M&L드 보석 전문가. 그래서 제가 막내로 세 명이 모여서 매일 엉뚱한 생각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태백에 이제 건축 자재를 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일을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제가 태백에 가서 그 오닉스라고 이제 그 옥돌처럼 생긴 것 같은 자재로 이제 화학적으로 해서 그걸 욕조 세면기 인조 대리석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였어요. 3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한 푼도 못 벌고 너무 일찍 앞섰던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결국 이제 아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일확천금을 꿈을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을 또 호송시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메랄드 보석 사업을 성사가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가와 개인 우리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메랄드 보석의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니까 1년에 저의 수입이 한 250억을 되더라고요. 야,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한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는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지만 3개월 만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반미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걸프전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 푼도 못 벌고 목숨만 건져서 한국에 나왔던 나이가 40세입니다. 정말 나쁜 생각도 했어요. 그냥 저 세상에 가버릴까.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살려고 영어 학원 강사를 2년을 하다가 다시 또 사업의 꿈을 버리지 못해서 어떤 친구가 개발한 연료 절감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손을 댔지만 또 1년 만에 사업이 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료 절감기가 샘플을 만들었을 때 너무 잘 됐는데 대량 생산을 해서 해놓으니까 이게 잘 되는 차도 있고 안 되는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도 포기하고 결국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지만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노동부에서 만든 자격증을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노동부에 들어가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 노동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꿈이 대학 취업지원팀 팀장이었는데 석사를 마치고 모 대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그 면접을 봤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뽑겠다고 해서 떨어지고 나서 느낀 것은 자 그러면은 45살 6살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교수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박사를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 쉬는 날 뭐 밤낮 가릴 것 없이 일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2006년도쯤에서 저는 이 진로 관련된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대학에도 그렇고 그래서 몇 개의 대학에 어디는 뭐 교직원 팀장, 취업팀장, 어디는 뭐 교수 자리도 많고 결국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백석대학교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백석대학교에 이런 진로 취업의 전문 교수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 은퇴 후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미래에 이런 장 건강 운동이라든지 또한 인성교육 뭐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이 잘 사는 삶은 절대 아니죠. 자, 이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처음부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거에 관련된 역량을 쌓고 정말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런 방황은 없었을 것이다. 또 이런 과거에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보충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그 시간을 보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부끄러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설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걸로 저는 1주차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요.